혹시 내 지인이 나를 불편해할까 걱정되시나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나 후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가 보이시나요? 혹은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신가요? 오늘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과 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해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트리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의 침입이나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알레르기라고 하죠.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는 이물질을 적으로 여겨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감이라는 이물질을 상대로 우리의 마음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방어기제, 회피 현상 등이 생기는 것이죠. 오카다 다카시의 저서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에서는 이것을 인간 알레르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알레르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주체가 상대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타인을 유독 불편해하는 사람의 특징은 의외로 비슷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인간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까요? 혹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과도하게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카다 다카시는 5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상대를 거부하며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만나 솔직한 자신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타인의 이야기에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고립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쉽게 전파됩니다. 내가 나의 가능성 혹은 타인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은 안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저서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부정적인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하죠. 세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겉으로 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긴장이 심해 극도로 예민해지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사소한 사건으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타인에게 유독 엄격하여 단점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방어하고 지켜 세우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독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마지막 5번째는 사소한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정의 불균형이 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모든 논리를 이분법적인 접근을 통해 과도하게 주관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죠. 당연히 너무 강한 주관을 보이는 사람은 모두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가정 불화, 육아 문제 등 힘든 삶의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현대의학에서는 여러 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5가지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과도하게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보통 인간 알레르기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인간 알레르기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 알레르기의 치료 방법인 탈감작요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탈감작요법이란 우리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조금씩 주사하거나 먹음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둔감하게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탈감작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2가지 방법은 갑작스럽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천천히 꾸준히 행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의 루이스 모야 알비올은 공감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정신적 과정을 추상화하는 능력인 인지적 요소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한 반응인 감정적인 요소인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루이스는 공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거울 뉴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접근하고 이해할 방법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라고 말하죠. 즉, 공감이라는 것이 인간 알레르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 성찰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봄으로써 이게 진짜 상대방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보통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 메타인지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내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 모두 메타인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 항상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행동 개선으로 이어져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열쇠인 공감 능력과 자아 성찰을 탈감장요법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항원 투입을 하면 당연히 격렬한 거부 반응으로 부정적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분간 마음이 편한 곳에서만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거나 과도하게 깊은 관계가 아닌 차 한잔 마실 정도의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것을 적용해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중 첫 번째는 타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상대를 거부하며 경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사람. 세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겉으로 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에게 유독 엄격하며 단점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 다섯 번째는 사소한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정의 불균형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과 자아 성찰이 중요하고 이는 천천히 꾸준히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탈감작요법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좋은 삶,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은 바로 나이다.